안녕하십니까. 계속정의 임명준입니다. 자, 6회차 3일 경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화, 수, 목 3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대장정이 펼쳐집니다. 처음 경정을 입문하신 분이라면은 첫 경험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동안 경정을 좀 즐겨보신 분들이라면 이 3일 경주의 특징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첫째 날 좋았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자, 좋았다가 나빠질 수도 있고, 또 코스에 따라서 나빠질 수도 있고, 얘는 진짜 아닌데? 라고 했는데도 마지막에 막판 스퍼트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호전세 그리고 컨디션 꼼꼼하게 체크해야 되겠고, 일단 코스가 바깥쪽에 있다가 안 되더라도 안쪽에 들어오면 될 수 있다.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돌려먹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돌려먹기라는 게 분명히 그 호전세 좋아지면서 일격을 가할 수도 있는 만큼 영 진짜 아닌데 얘는 지워야 되는데 이런 선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방심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1경주부터 현장 추천 경주입니다. 1경주 같은 경우에는 음, 자, 잠시 화면이 조정이 있었습니다. 자, 1경주 같은 경우는 현장 추천 경주인데 일단 조금은 제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권명호에게 기대가 몰려집니다. 근데 지정훈련에서 선회를 봤는데 이게 전속턴을 하면 할수록 선회각이 엄청 커집니다. 짧게 돌든 세게 하든 이제 공간을 노리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거의 소파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경쟁 상대들에게 일격을 당할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워낙에 1코스를 잘 타고 나머지 선수들이 뭐 호락호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량주 이 정도 기록이라고 한다면 커버가 되기 때문에 1번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가는 것이 정석이고, 자, 기록이 안 나오는 기강서보다는 정경호, 자, 일단 한진을 먼저 볼 수 있겠고 박준호와 이진우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병은 저는 4번 박준호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경주에서도 일격을 가할 수가 있겠고, 기강서의 약세 1, 2번이 싸운다. 그러면 박준호가 일격을 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1번이 막아 못 막아 이걸 놓고 좀 고비를 해야 되는데 연습에서는 그랬지만 아무래도 바람이 좀 맞바람이 이렇게 스타트할 때 등바람 1턴에서 맞바람 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을 거다 생각을 하면서, 자, 1코스에서 카바를 쳐준다라고 한다면 일단 권명호를 놓고 가는 것이 기본이 되겠고, 자, 권명호가 선회가 벌어지거나 아니면 스타트 경쟁에서 밀린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경쟁 상대들이 다 득달같이 달려들 수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정경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안쪽을 아예 버려야지 더 큰 배당이 나오겠죠. 4, 5, 6번을 조합해서 배당을 노려보는 그런 전략도 필요합니다. 일단 권명호가 잘해주면 1놓고 기본 전략을 세워가면 되고, 두 번째 전략은 이제 권명호를 부러뜨리면서 정경호가 가는 거고, 자, 마지막 고배당은 박준호 한진을 넣고 아예 안쪽을 부러뜨리면서 꺾으면서 가는 그림인데, 요거는 아침 훈련과 소개양주까지 체크한 다음에 최종적인 선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자, 이경주도 일단 인코스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송효석보다는 1코스는 정세혁이지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아주 정세혁에 대한 환상이 확딱 깨졌습니다. 왜? 자, 올해 첫 게임 1회차 첫 게임에 1코스의 정세혁, 제가 기사를 써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106배가 터졌습니다. 정세혁이 머리로 팔렸고 똑같이 1코스에서 근데 스타트를 0.3대를 끊어서 늦은 출발을 했죠. 정세혁이 무너지면서 배당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1경주와 마찬가지로 시속을 주도한다면 아무래도 정세혁이 입상의 축으로 작용하면서 송효석과의 동반 입상, 그리고 손지영 구영구 모터가 별로 안 좋고 김명진과 최진혁 모터가 좋은데 아웃코스고, 그리고 이 선수들이 변수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록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김명진을 보는 것이 맞겠지만 3번, 4번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해서 구영구도 꾸준하게 훈련에서는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접근하는데 1번 놓고 가면 순차적으로 가면 됩니다. 그나마 좀 수월하게 전공법으로 가지만 또 정세혁이 스타트를 못하고
최근에 스타트를 자, 많이 끌어올리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2대 중후반입니다. 자, 탄력이 1코스에서 2대 중후반을 끊었는데 이게 탑을 끊으면 살 수가 있겠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2대 초반이나 1대 후반을 끊으면 정세혁은 또 급하게 인빠지기를 하거나 아니면 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변 전략을 경쟁 상대들 놓고 가야 되는데 송효석의 컨디션이 오늘 훈련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하면서 자, 정세혁 역시나 1경주 마찬가지로 1순위가 정세혁, 2순위가 송효석을 놓고 둔산 투자하는 차선책을 준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경주는 크게는 3파전입니다. 김인혜 1코스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좋은 모터와 자, 타봤던 모터를 잡은 정민수가 반격을 하는 그런 양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인혜가 기록이 그래도 제일 빨리 나왔고 순발력이 좋고 1코스 최근에도 꼬박꼬박 잘 챙겨 먹기 때문에 기본 축으로 팔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역시나 스타트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부족합니다. 여윤정이 기록이 빠르게 나왔고 최근에 우승도 했지만 일단 전형적인 찌르기형이고 스타트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또 2번, 3번으로 인해서 진로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번을 철석까지 믿고 간다면 그래 전공법으로 가면 되지만 자, 어성규가 스타트로 최근에 모터가 안 좋았는데 이번에 1번 모터는 괜찮고 또 정민수 28번 모터는 타봤습니다. 그래서 2착, 1착, 2착 그때 또 좋은 모습을 보였던 그런 정민수라는 점에서 5번 놓고 쌍승을 뒤집는 그런 전략 그리고 6번 놓고 5번이 싸울 때 6번에 휘가 맞지리가 들어가면서 어, 쌍승식을 뒤집는 그런 어, 경계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만큼 일단 3파전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다 30, 30, 30 열어두고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김인혜가 기본적으로 팔리지만 스타트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어성규나 정민수 쪽으로 자 이안이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타진해 봅니다. 자, 사경주는 자 모터를 좀 걱정을 했습니다. 김민진의 59번 모터도 왕십리, 59년 왕십리, 최근에 뭐 정민수, 박준호, 신동길 때만 괜찮았지 우진수, 윤영일, 기런 때까지는 기세가 좋지 않았는데요. 기록은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연습에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김민진은 좋으면 연습에서도 열심히 타는데 스타트까지 하고 전개는 아예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배를 아끼려고 한다라기보다는 뭔가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순발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좀 걱정했는데 오히려 주은석은 막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둘 다 정비력이 있는 그런 전력인데 김민준은 액면이 안 나왔고 주은석은 액면으로 나왔습니다. 소개양주까지 나왔기 때문에 일단 기본 축은 3번보다는 4번 쪽에 비중이 두는 그런 상황이고 안쪽에 양원준과 서정원이 김민준이 확실히 지도를 해서 같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김민준이 먼저 성공을 할 수 있겠지만 어중간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은석이 한 템포 빠르게 가면서 일단 쌍승을 뒤집고 바깥쪽에서 날아 들어올 수 있는 전력들까지 묶어가는 왜 인코스가 약하기 때문에 바깥쪽의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축을 김민준으로 가져가냐 주은석으로 놓고 가냐 요것부터 먼저 선글 과제고 그 다음에 안쪽을 볼 것이냐 바깥쪽을 볼 것이냐 관건인데 바깥쪽에 박성문과 한정석의 움직임이 훨씬 더 가볍다는 점에서 휘감는다라고 한다면 5, 6번을 불러드릴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편성입니다. 오경주입니다. 김민천이 가속력을 중하를 썼어도 더한 악조건 속에서도 1코스는 집중을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오늘도 지정훈련에서 제가 오늘 딱 몇 명의 선수들, 자, 김민준, 주은석, 그 다음에 조성인, 이렇게 좀 걱정을 했었는데요. 자, 모터가 좀 좋지 않았던 전력들. 근데 자, 오케이를 줬습니다. 자, 김민준은 세모고, 자, 김민천 오케이, 주은석 오케이, 조성인도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김민천을 믿고 가는데요. 바깥쪽에 53번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모터 윤영근이 받아먹기 좋은 위치인데 진짜 기분입니다. 기분. 윤영근의 의지. 가고 싶으면 가고 아니면 말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김태형의 모터가 좋지 않고 박준현도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영근이 위치적으로는 가장 좋지만 이걸 제대로 받아먹지 못한다고 한다면 훈련에서 좋았던 두 선수의 역습에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민철을 믿고 가더라도 일단은 크게는 후착 3파전
그리고 그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고, 자, 김민철이 부러지면 바로 배당이죠. 자, 4, 5, 6번을 조합해서 고배당을 사냥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비책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요 선수들의 반격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이 아예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날라 들어올 수 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자, 6경주부터 7경주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박진서가 좋은 최근에 컨디션 굉장히 좋죠. 지금 상승세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자, 뭐 찌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전형적인 찌르기형입니다. 그래서 찌를 겁니다라고 했는데 스타트를 끊어서 감기도 하지요. 자, 하지만 여기서는 좀 어려운 게 안지민도 모터가 쓸만하고 신동길도 관심 모터인 148번 모터를 잡았습니다. 저인교도 좀 쫄리긴 한데 1코스를 워낙에 잘 타서 1코스의 기습을 오늘도 1코스에서 0.16을 끊으면서 가능성을 보였는데 막 감을 휘감기가 아주 어마무시한 선수가 없죠. 휘감기는 여기서는 홍기철이 제일 잘하는데 멉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찌르는 스타일이고 신동엽은 첫 출전이고 저인규를 상대로 인 빠지기를 하는데 다 들어온다. 2번, 3번, 4번이 들어온다. 제가 봤을 때 4번은 휘집니다. 휘지고 2번을 내봐놓고 찌르고 2번이 내봐놓는 순간 3번은 진로가 막히는 그런 전개가 그려지는데 직선발로 4번이 이기고 나머지 1번, 2번, 3번이 경쟁을 하는데 1번이 버텨준다면 동반 입상이 가능하겠지만 모터발에서 밀린다고 한다면 2번, 3번에게 기회가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선택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서 박진서의 상승세와 모터를 보고 간다고 해도 정인교까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역시나 배당 역시도 정인교가 줄 수 있어서 가능성을 좀 타진해 봐야 됩니다. 일단 배당은 1번, 5번 1번, 5번이 복병이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1번, 5번 안 보더라도 이 세 명의 선수 중에서 돌려가면서 조합을 짜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 줄 서는 것부터 잘 서야 되고 나머지 도전 선수를 묶는 데 있어도 신중함이 요구되기 때문에 혼전으로 평가를 하시고 분산 투자 필요합니다. 역시 현장에서 경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중반부가 좀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경주가 몇몇 경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추천 경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7경주도 마찬가지죠. 일단 여기는 왜 7경주는 마찬가지가 아니라 일단 조성인이 첫 출전이기 때문입니다. 첫 출전 시즌 첫 출전인데 자 아까 말씀드렸죠. 오케이 조성인도 컨디션 검증됐어. 자 그러면 인정하고 가는 게 기록도가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인정하더라도 일단 조성인이 휘감냐 찌르냐 요거에 따라서 후차권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휘감는다면 당연히 5번, 6번이 땡큐죠. 하지만 본인만 살겠다고 찌나 찌로 간다라고 한다면 안쪽에 오세준이 승부의지가 살아있고 손재민도 훈련이 좋았고 이경섭도 모터가 괜찮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일단 기록으로 봤을 때는 3번이고 기량으로 봤을 때는 손재민인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게 1번입니다. 아직까지 입상이 없습니다. 입상이 없기 때문에 1코스에서 기습을 나설 수가 있는데 오늘도 스타트를 0.12를 끊어줬습니다. 이게 웃기는 게 손재민하고 오세준하고 같이 탔는데 손 0.12 끊고 손재민이 같은 조건에서 0.00 끊고 감아버렸습니다. 실전에서도 그렇게 나올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찌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그 박진서와 같은 그린 전개로 휘감아 찌른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 만큼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하는 방법 권해드리면서 역시나 조성인 넣고 다 팔리겠는데 그 중에서 조금 덜 팔리는 가능성을 좀 타진해 봤습니다. 8경주입니다. 8경주는 일단은 김선웅이 모터가 연습에서 나쁘지 않았는데 기록이 너무 안 나왔고 한성근과 정경호는 아웃코스 극복이 급선급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 1번, 2번, 3번의 조합 투자인데 일단 송여범보다는 1, 2번 중에서 축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강영길이 뭐 좋은 모터를 계속 받고 있는데 활용을 못 하고 있죠. 무겁습니다. 62kg. 선두로 완전히 나가면 지킵니다. 근데 경합이 붙는 순간 어렵죠. 요즘 운이 잘 풀려서 버티는 경우도 있지만 달려들면
흔들리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1번에 인 빠지기를 틈타서 김도희가 역습을 할 수도 있고 강현길이 실전 스타트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어서 김도희가 감는다라고 한다면 찌를 경우에는 1번이 버티지만 감는다고 한다면 3번, 4번, 6번까지 일단 김선웅을 제외하더라도 3번, 5번, 6번이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휘감기를 본다면 충분히 또 가능성이 있어서 선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숭의 축은 1번을 세게 본다면 전 1, 2 이걸 보고 있고 1, 2, 1, 3에서 끊고 싶고 2번을 세게 본다면 1번을 죽이고 이렇게 가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강현길이 많이 꼬시고 있습니다. 나를 좀 봐라. 너 조건이 너무 좋다. 이렇게 꼬시고 있어서 볼 거면 강하게 1 놓고 이렇게 가는 전략을 보내드리겠고 자 나는 뭔 소리야 김도희야 라고 한다면 1번을 죽이고 가는 것도 이 놓고 바깥쪽을 보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현장에서 신중한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저도 촉을 바짝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크게 1번과 6번의 우승 대결 구도입니다. 박민성의 모터가 좋지만 기교가 부족하고 민현건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3코스에서 민현건이 활용도가 가장 낮습니다. 물론 뭐 매번 못 가는 건 아니고 징크스가 있는 정도는 아니고 그나마 다른 코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좀 점검이 요망되고 정세혁이나 김승택 같은 경우도 모터가 괜찮은데 전술적으로 많이 소극적인 그런 모습이라서 일단은 여기에 전공법에 초점을 두시고 순위권의 변수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2번을 보고 있습니다. 1번을 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받아먹기 좋은 101번 모터 나종호가 직전 회차에 풀라잉을 했었지만 제가 관심 선수로 또 경정톡톡에서 관심 모터로 말씀드릴 정도로 모터가 괜찮았고 궁합이 좋고 또 역시나 박민성 또한 기록이 잘 나왔기 때문에 박민성은 인코스 아니면 볼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변수로 활용하는 장점 권해드리겠고 기본적으로는 3번, 4번, 5번 중에서 차선책을 염두에 둬야 되지만 저는 박민성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큰 배당은 민영건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변의 핵으로 활용하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경주입니다. 10경주. 경주는 역시나 안쪽 코스. 안쪽으로 갈수록 일단 바깥쪽은 변수 정도로 활용하시고 1번, 2번을 상대로 3번 김경일이 도전한 양상입니다. 김경일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지정훈련에서 굉장히 적극적이었는데 지난주도 그랬죠. 근데 1코스에서 스타트를 완전 늦발하면서 배신을 또 때렸습니다. 발등을 아주 시게 찍었습니다. 자, 이진호와 어성규가 있기 때문에 김경일은 좀 한 수 아래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성규가 좋은 모터를 배정받았기 때문에 기본 축으로는 팔리겠지만 1코스의 이진우를 저는 조금은 좀 노려보고 싶습니다. 왜? 이진우의 1코스는 뭐 아니면 돕니다. 최근 2년간 22번 출전해서 우승이 14번, 최악이 3번입니다. 3차 없습니다. 입상을 하든지 아예 부러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볼 거면 아예 세게 보든가 아니면 부러뜨리고 나머지 선수들과 묶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극단적인 선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안전빵은 여성규를 놓고 이렇게 묶어가는 거지만 저는 이진우를 놓고 순차적으로 묶어가면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을 일단 기본적으로 세워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역시 현장의 상황 그리고 아침 훈련의 상황 소개양주에 따라서 최종적인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는 정승호가 1코스 전문이죠. 1코스 성적이 가장 좋고 손지영은 노련미가 있고 여민정도 의지가 있어서 정승호를 봐야 되나라고 크게는 3파전으로 봤습니다. 처음에 아침에 제가 출주표가 나왔을 때는 크게 3파전 그래 요 3명밖에 없다라고 봤는데 지금 째바리가 안 됩니다. 지금 6번 유석현이 엄청 셉니다. 자, 모터 14번. 제가 이것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경정톡톡에서 제가 김현덕 선수가 장착했을 때 경정톡톡에서 처음 얘기했는데 그 전에 김민준 선수가 4번 타서 다 먹었고 김현덕 선수도 3번 타서 다 먹었고 한운도 다 먹었고 최영재도 100%의 3연대율 정세영만 2착, 1착, 5착을 했습니다. 그만큼 빼먹으면 빼먹을 수 있는 모터입니다. 자, 이상문, 윤영일이 모터가 좋지 않고 손지영도 모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유석현이
직접 압박하거나 휘감아 찌르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일단 정승호는 1코스 중중 썼으니까 기본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유석현이 휘감아 찌르면 더 좋죠. 살아남기 좋기 때문에. 휘감으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휘감아 찌른다고 한다면 두 선수가 동반 입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승호와 유석현을 묶어가는 그런 전략 보내드리겠고, 자 3번과 2번을 곁다리로 묶어가면서 나머지 선수들과 공략하는 그런 전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유석현을 축으로 가져가는 그런 편성입니다. 12경주는 자 아까 말씀드린 애매한 편성입니다. 뭐 일단 틀을 정해놓고 거기다 선수들을 맞춰갖고 막 돌린 듯한 그런 비슷비슷한 그림이 그런 편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이재학이 소경주를 제일 잘 뽑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최진영 순발력이 좋은 106번입니다. 이것도 106번도 김희용이 엄청나게 활약을 했던 그런 모토고 그 다음에 황희태도 머리 좋고 김민천, 김승택은 재미 못 봤지만 박종덕에 박진서까지 박진서도 어마무시한 그런 탄력을 보여줬죠. 여기도 뭐 최진혁이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추지 않았지만 입상의 한 자리는 갖출 수 있는데 이재학이 어떻게 하느냐고 관건입니다. 이재학은 휘감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휘감을 때는 정말 안쪽에 찌르경 선수들이 있어서 내가 진로가 막힐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일어나서 돌리는 스타일이지 스타트를 끊어보고 기본적으로는 공간을 노리려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번을 보더라도 복승축으로 보는 작전을 보내드리겠고 복승축이라는 얘기는 언제든지 2착으로 내려앉을 수 있고 언제든지 부러질 수 있다는 얘기죠. 대항마들이 안쪽에 이응서, 박성훈, 최진혁입니다. 그 중에 최진혁보다는 1, 2번이 스타트로 승부하는 스타일이고 기록이 좀 늦지만 자 이응석이 1코스에서 오늘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플라잉 할 때 자 스타트 지정훈련 볼 때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 자 이응석 그다음에 조성인, 심상철 그다음에 김종민 뭐 이런 선수 기본적으로 스타트감이 좋은 선수 있죠. 김현현 이런 선수들보다 스타트를 빨리 끊는다. 지정훈련에서 그러면 플라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이 좋은 전력들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응석이 오늘 1번장에 탔을 때 나머지 선수들이 다 플라잉을 나갔어도 본인은 지켜냈습니다. 참아줬습니다. 자, 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역시나 배당을 노린다라고 한다면 박성문, 최진영이 아니라 이응석을 놓고 공략을 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는 만큼 가능성을 사진에 두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편성입니다. 자,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찌르기 형이 머리인 편성, 박진서, 이재학 같이 또 여자 선수들 그런 편성 그런 선수들이 축으로 나서는 경우죠. 그리고 지난주 김지현처럼 역시나 모터가 좋은데 센터 코스에 찌르기 형 이런 선수들 이런 편성 굉장히 싫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13경도 사실 현장에서 승부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예상도 다 잡아버렸고 다 드러났기 때문에 책 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나 기본적으로는 배민을 중심으로 가져가는 그림이고 배민의 전술 선택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 그림입니다. 역시나 휘감는다. 최근에 배민이 50%의 연대율과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게임 나오면 한 게임에 두 게임 중에 한 게임은 간다는 얘기죠. 휘감을 경우에는 전정환과 윤영근이 받아먹기 좋고 지정훈련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최영재까지 살아남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2번을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과연 여기에 포인트는 1번 김명진입니다. 왜? 김명진이 뭐 자, 올해 지금 발동이 안 걸리고 있습니다. 원래 황만주나 김명진 같이 자 주전보루를 2번씩 안고 있는 선배 기수들은 자, 그동안의 진흙탕 싸움을 통해서 항상 그런 모습을 보였죠. 시즌 좀 반기 초반, 전반기든 후반기든 살아남았을 때는 항상 시즌 초반에 점수를 싹 벌고 갑니다. 그리고 조금씩 까먹다가 마지막에 또 진흙탕 싸움을 해서 살아남는 버텨주는 잡초같이 그럼 사는 그런 좀비처럼 사는 그런 코리안 좀비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아직까지 김명진이 7번 뛰었는데 한 번을 못 갔습니다. 이제는 가야 될 때고 모터가 21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자 본인 나름대로 오늘 지정훈련에서는 숨겼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배가 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자 배민이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거 아니야? 그러면
불안하면 2일로 하면 됩니다. 배이민이 찔러주는 그림 2일로 하면 되는데 저는 볼 거면 김명진을 볼 거면 제 생각에는 볼 거면 아예 대가리로 놓고 가라. 왜? 김명진이 지금 1기 20년 배를 타면서 지금까지 버텨줄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저는 1코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성적이 잘 나오는 게 1코스입니다. 1, 2, 3코스 중에서 제일 좋은 게 1코스입니다. 1코스에서 머리를 치고 입상을 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버텨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 거면 아무리 배민이라도 모터가 뭐 똑같은 안 좋은 건 똑같고 오히려 김명진 모터가 좋기 때문에 볼 거면 대가리로 보고 가자. 이 마인드로 보고 있는 만큼 자 일단 컨디션을 좀 보시고 좀 현장에서 더 힘을 실을 수 있으면 실어보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14경주도 같은 양상입니다. 인코스 정민수와 박진서의 우승 대결입니다. 오늘 이런 평선 계속 나오죠. 아까 어성규도 있었고 방금 김명진 배민도 있었고 여기 정민수 박진서 바깥쪽에 신현경 찌르경 선수고 양원준 지금 완전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기 오세준도 아웃코스기 때문에 부담이 계속 큰 만큼 둘 중에서 쌍승식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편성입니다. 이게 줄을 잘못 쓰면 아주 힘들어지는 그런 편성입니다. 1, 2로 봤는데 2, 1로 뒤집히는 그런 그림 또는 1, 2로 봤는데 2번이 머리 치면서 1번을 죽여버리고 후착하는 변수가 나오는 그림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박진서가 확실히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연속 입상을 행진하고 있고 턴 스피드도 많이 붙었고 스타트도 예전같이 막 너무 들쭉날쭉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정민수 입장에서는 기록이 안 나온 정민수 입장에서는 껄끄러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8번을 타봤습니다. 타서 2착, 1착, 2착을 했습니다. 소경주가 뭐 지금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8대 나오고 7대 나오면 그래도 또 해볼만 합니다. 정민수의 임 빠지기는 이렇게 파고들기 역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박진서를 철저하게 견제한다면 박진서가 한 템포 늦게 찌르거나 아니면 붙어들게 만들면서 정민수가 유리한 입지를 가져갈 수가 있는 만큼 기록대로 본다면 누가 봐도 2일입니다. 또는 2 넣고 바깥쪽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1, 2에 힘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3경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알리로 굿바이 알리를 외치면서 한번 13, 14경주를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경주는 역시나 조성인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 휘감기라고 한다면 4, 5. 저는 아까 그래 조성인 오케이야. 자 축으로 가져가는 거야. 휘감을 거야. 방빅주는 방면 허접하지. 감으면 자 그래 큰맘 먹고 4번 황희태를 한번 볼까 생각했습니다. 왜? 77번 모터가 좋고 7번 모터도 좋죠. 이지수가 지난주에 탔을 때 좋았지만 황희태가 찬 77번도 2인이 3연속 입상을 100% 3연대를 기록했던 그런 모터입니다. 야 황희태하고 안지민하고 붙으면 황희태가 째바리가 되냐 안지민이지. 근데 안지민의 스타트가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조성민만 확실하게 밥상을 차려준다면 대끼리로 팔릴 수 있는 5번보다는 4번이 낫겠다 싶어서 3, 4를 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성인이 첫 출전입니다. 그리고 앞선 경주 뛰긴 뛰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를 압박하기보다는 완전 독땡 아니면 공간을 노리는 스타일이죠. 자, 박준현이 지난주도 1코스에서 기습을 통했고 기습이 성공했고 박민영도 주선 보류 당하고 돌아오더니만 지금 굉장히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79번 모터가 나쁘지 않습니다. 77번, 7번에 비해서 비빌 수 있는 그런 성능이라서 피가 찌른다라고도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장에서 가겠습니다. 자, 여기 감을 것이냐, 찌를 것이냐, 요걸 놓고 최종적으로 어차피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조성인 넣고 팔리는 그런 현상인 만큼 바깥쪽을 볼 거냐, 안쪽을 볼 거냐, 요걸 놓고 최종적인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 여기는 이제 마지막 현장 추천 경주입니다. 자,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 이제 김태형을 지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민아가 모터가 지금 중화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지정훈련에서는 또 기습을 때렸단 말이죠. 자, 1번에 복병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기습을 대비해야 되는데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는 지정훈련에서 좋았던 거는 2번, 5번입니다. 2번, 5번이 좋았는데 한종석이 이민아를 요리한다. 나병창은 어차피 찌를 거고 김태형도 승부 타임을 놓친다고 한다면 여기에 이런 그림. 자, 일단 이 5를 기본으로 3번과 6번을 받쳐가는 그런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이민아하고 한종석이 경쟁을 한다라고 한다면 나병창과 김도희가 공간을 파고들겠는데 스타트 난조를 보이는 나병창보다는 김도희가 날 것이다. 그래서 5번을 중심으로 안쪽을 공략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자, 첫 번째 그림 머리 1머리, 2머리, 그 다음에 두 번째 머리 5머리,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3머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3머리를 볼 바에는 차라리 이민아를 놓고 순차적으로 묶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반해진도 제가 맨날 강조드린 118번 모터를 잡았지만 어차피 찌르기고 전수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민아 이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면서 혼전 경주인 만큼 탄력적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현장에서 그걸 압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번 인정하고 갑니다. 자, 왜? 뭔 근거로 인정을 하고 하냐? 자, 기록? 코스? 이태희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자, 이태희 전형적인 스타일 있죠. 이태희, 이재학 그리고 김민천. 요 선수들은 대표적으로 스타트만 연습하고 레바 놓는 스타일입니다. 레바 놓는 거는 뭐냐? 난 이름만 이 정도만 해도 모터의 기력을 간파할 수 있어. 이런 거죠. 근데 이태희가 지정훈련에서 의지를 보였습니다. 전술을 당금질을 했습니다. 142호 모터가 지난주에 김재윤이 타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김재윤 목욕 경주에서 노린 거 기억나시죠? 한운 그리고 3번 한운 조심스럽게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문자를 23과 23주력의 2호 방어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져 먹었고 김재윤도 말씀을 드려서 잡아냈는데요. 자, 김재윤이 탔던 모터입니다. 자, 김선웅이 전 지정훈련을 좋게 봐서 좀 묶어보려고 했는데 순발력이 너무 안 나오고 전술적으로 겹치는 부분이라서 4번, 5번, 6번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만주가 훈련에서 좋았고 이영섭은 좋은 모터를 받았고 신동기도 훈련에서 좋았는데 자, 여기도 어차피 1번 놓고 팔리는 그런 구도기 때문에 선택이 좀 필요하지 않나, 현장에서 선택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중하게 주력 주권을 선택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화, 수, 목, 3일 동안 대장정이 펼쳐집니다. 계력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화요일 날 결과 보시고 수요일 날 오전 훈련까지 보시고 반영을 하고 마지막 날까지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장기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도 확실하지 않으면 첫날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경정은 아시다시피 수요일 목요일 날 충분히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성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시고 체력 관리, 총알 관리 필요한 그런 3일 경주, 설맞이 3일 경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도 벌써 올해는 또 3일 경주를 4번이나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고 깝깝하긴 하지만 많이 하면 좋죠. 경주 많이 하면 좋은데 더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도록 능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긴장 타면서 선수들의 경기력 파악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눌러주신 분들, 구독자분들이 계속 늘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항상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토대로 제가 말씀드린 걸 토대로 실전에서 응용하셔서 본인만의 배팅 전략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자, 1일차 3일 경주의 1일차 경주를 살펴봤습니다. 자, 긴장감을 가득 안고 시작하는 설날맞이 3일차 경주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